자, 다음 문제 3번 갈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거래는 없다. 그랬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요. 부가가치 탭 가셔서 부가세 신고서. 날짜는 2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10월에서 12월이요. 자, 매출 자료의 첫 번째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 3억 5천에 3,500이네요. 그러면 매출의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에다가 3억 5천에 3,500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매출 자료의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 있네요. 자, 신용카드니까 3번에다가 2천에 200만 원이고요. 다음 세 번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이니까 적격증빙이 없겠죠. 자, 시가가 300만 원이고 원가는 200만 원인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항상 시가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에 30만 원이고요. 매출 자료의 네 번째,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에서 확인된 수출액이래요. 자, 비고에 보시면 원화 환산액이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없대요. 그러면 얘는 수출이라는 얘기니까 영세율의 기타 6번에다가 2,8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매출 자료는 끝났고요. 매입 자료 보시면 첫 번째 990cc 경차 구입액이 있대요. 영업 사용 목적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근데 얘는 1000cc 초과분이 아니니까 공제가 되는 애죠. 자, 그러면 매입의 세금 계산서에 고정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에 300만 원. 자, 얘는 공제되는 애니까 1000cc 초과분 아니니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안 써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세금 계산서 매입액이 있대요.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매입액이니까요. 일반 매입에다가 500만 원에 50만 원을 쓰시고 얘는 불공이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500만 원에 50만 원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매입액이래요. 자, 매입의 세금 계산서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2억 2,500이니까 합쳐서 2억 3천만 원에 2,300만 원 쓰시고 다음 매입자료 마지막에 보시면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법인카드 결제 간이과세자로부터 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으면 2번 다음 자료는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약 갱신일은 2020년 5월 1일이래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저장하시고요.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시고 날짜는 1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4월에서 6월. 자, 임차인은 F2번 누르셔서 신미상사요. 옆에 층호수 보니까 동은 따로 없고요. 1층 101호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면적은 87제곱, 용도는 사무실이요. 임대 기간은 2018년 05월 1일부터 2020년 04월 30일.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150만 원.
관리비가 2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번 과세 기간 중에 얘가 갱신을 한 거죠. 그래서 엔터를 쭉 치시다 보면 요쪽으로 계약 갱신일로 넘어오고요. 그냥 엔터 치시면 바로 다음 날이에요. 계약이 끝난 다음 날. 문제상에서도 계약 갱신일은 2020년 5월 1일이라고 알려줬죠. 자, 그리고 5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2022년 04월 30일까지.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180만 원. 관리비는 20만 원. 요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결산이요. 자, 결산 들어오니까 수동 자동부터 구분해야 되겠네요. 자, 1번은 사채 이자에 대한 얘기니까 수동이고요. 2번 단기매매증권 평가니까 얘도 수동. 3번은 부가세 정리하라는 거니까 얘도 수동.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동이고요. 5번의 현금 과부족은 수동이겠네요. 자, 그럼 수동을 먼저 할 거니까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1번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 할인 발행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거 그랬네요. 자, 2020년 귀속 사채 액면 이자. 액면 이자만큼은 주기로 약속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체했대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얼마가 1,000만 원은 약속된 액면 이자니까 나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얼마 상각하래요? 142만 3,760원. 이걸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단기 중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 전표는 각 주식별로 각각 입력하며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입력한다. 특이한 경우네요. 이렇게 각각 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원래 그냥 단기 매매 증권으로 묶어서 하라고 하는데 얘는 각각 하라네요. 자, 주식회사 현화 보통주 5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취득할 때 10,000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결산일 날 보니까 2만 원으로 올랐대요.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거래처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주식회사 현화 입력을 하시란 얘기고 얼마가 늘었어요? 10,000원씩 500주니까 500만 원이 늘었겠네요. 얘가 늘어난 이유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더니 평가했더니 자산이 늘었으니까 이익이더라. 이렇게 하나 하시란 얘기고 두 번째 주식회사 서윤이 있는데 얘는 250주를 주당 살 때 3만 원 주고 샀는데 15,000원으로 떨어졌대요. 자, 얘는 떨어졌으니까 손해겠네요. 그래서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누구네 거, 서윤 거. 얼마가? 15,000원씩 250주. 375만 원이 떨어졌대요. 자, 얘가 떨어진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자산이 떨어졌으니까 손해가 났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이렇게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미지급세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인식할 것. 자, 우리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 되면 부가세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자,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털고요. 정리를 하고 2,500만 원.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를 하고 얼마? 5,500만 원. 자,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의 자비익으로 얼마?
2만 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부가세를 내가 내줄게 하면서 맡아놓은 부가세 예수금이 대급금보다 많죠? 그러니까 1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럼 납부하기 전까지는 뭘로 잡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대변의 미지급 세금으로 2,999만 원을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다음 4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니까 이건 좀 이따가 자동해서 하도록 하고요. 자, 5번.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2만 원 부족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은 결산일 현재까지 그 발생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2만 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실제 현금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어느 쪽에 대변에 있었겠죠. 결산일이니까 정리해야 돼서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요. 얼마요? 2만 원. 얘는 돈이 남았으니까 답이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4번 자동 남아있으니까 자 이건 닫으시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그랬네요. 자, 생산직의 경우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3천만 원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2천만 원만 추가로 더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생산직의 퇴직급여 설정은 자, 여기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2천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본사 사무직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1,500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600이 있대요. 그럼 900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다가 얼마만 100만 원만 더 설정하면 되겠네요. 되셨으면 전표 추가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 5번.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주식회사 청룡은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사원 등록을 수정하고 수당 등록 또한 등록 및 수정한다. 생산직 사원 박나래의 1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급여 지급일은 31일이에요. 자, 1월 급여 내역들이 나와 있고요.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그러면 비과세고요.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에게 제공함. 자, 밥을 주면 식대는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설 수당은 회사가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임 그랬고요.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모프로 체크할 거 그랬고 자, 야간 근로 수당은 야간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임. 박나래 씨 직전 연도 총 급여는 3,750만 원이고 월 정액 급여는 140만 원임. 자, 원래 야간 근로 수당은 3천만 원 이하 210만 원 월정액이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건데 얘는 생산직임에도 불구하고 총 급여가 너무 많아서 비과세를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함. 자, 4대 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은 공제 항목은 무시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사원 등록을 수정을 하라는 이유가 원래 급여 자료에 있는 수당에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인데 지금 박날에만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에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서 박나래 사원이 원래 생산직 맞고요. 연장근로 비과세가 맞아요. 생산직이니까.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부로 바꾸시고
얘가 연장근로 비과세를 적용 못 받는 이유는 총 급여가 3,750만 원이라서 못 받는 거다 라고 표시를 좀 해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당에서 비과세로 적용이 되어 있어도 박나래 사원은 올해는 연장근로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정하라는 문제예요. 자, 수정을 하셨으면 얘는 이제 닫고요.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수당 공제 먼저 갈게요. 기본급 있고요. 상여는 없습니다. 직책 수당도 없고요. 월차 수당도 없어요. 식대는 아까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밥을 준다고 했으니까 식대는 과세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부로 바꾸시고 과세로 식대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고요. 야간 근로수당은 그냥 비과세로 두셔야 돼요. 어차피 박나래 사원은 비과세 적용을 못 받도록 사원 등록에서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설수당이 하나 있죠. 설수당은 과세고요. 설수당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정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되셨으면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월분 급여고요. 지급일은 31일이요. 박나래 사원에 자, 기본급은 10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야간 근로수당이 15만 원. 자,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 원, 설수당이 40만 원이요. 공제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박나래 사원이 비과세로 적용받고 있는 부분은 자가운전 보조금만 비과세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안 되게끔 사원 등록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2번. 다음은 김갑돌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 및 부양가족은 모두 사원 김갑돌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부로 표시하라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요. 김갑돌 사원에 부양가족부터 수정을 할게요. 부양가족 탭 들어가셔서 자, 김갑돌 본인은 남자예요. 근데 남자 사원은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배우자가 없다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갖고 한부모 공제가 될지 요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죠? 그러면 본인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두 번째, 김갑선은 장애인이고요. 부친인데 71세고요. 연간 총 급여액이 35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래요. 자, 연간 총 급여가 3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네요. 총 급여는 얼마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500만 원까지는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김갑선은 자, 일단 기본공제에 걸리니까 60세 이상 71세니까 경로우대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번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셔야겠네요. 다음 이 선수 장인이에요. 75세고
주한국이라는 회사에 사회이사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나 된대요. 자, 3천만 원이나 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냥 부로 두셔야 되겠네요. 다음 배우자 이도미가 있는데 소득이 없대요. 배우자는 어차피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배우자로 공제를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 김일이 자녀 8세고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20세 이하가 되니까 자, 선택을 하시면 나이가 8세니까 자녀세액공제까지 선택이 될 겁니다.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얘는 7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연말정산 입력할게요. 자, 연말정산 입력하셔서 첫 번째 김갑서의 질병치료비 500만 원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150만 원을 모두 김갑돌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일단 질병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공제를 해줄 거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아까 김갑서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은 공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의료비 들어가셔서 김갑선은 장애인이었으니까 여기 장애인에다가 500만 원 쓰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 해준다고 했죠? 자,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장애인에다가 150만 원. 자, 이렇게 공제가 되는데 이걸 모두 갑돌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근데 보장성 보험은 신용카드랑 중복공제가 안 되고요. 치료비는 질병치료비,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중복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가셔서 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쓸게요. 질병치료비 500만 원. 자, 확인하시고 다음 이선수의 평생교육원 등록비 500만 원을 갑돌이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근데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제를 못 받을 거고요. 다음 김갑돌 본인 거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과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1000만 원을 모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그러면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는 당연히 해줄 거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200만 원 쓰시고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해주겠죠. 본인은 대학원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교육비 들어가셔서 본인에다가 1000만 원. 자, 요 두 가지 보장성 보험료나 교육비나 전부 다 신용카드랑 중복공제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에는 쓰시면 안 되겠네요. 자, 확인하시고 다음 이도미 배우자였는데 배우자가 미용 성형 의료비 100만 원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미용 성형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됩니다. 왜냐면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용 목적 성형 의료비는 의료비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에 가셔서 자,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플러스 해야 되니까 600만 원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김일이 세아유치원 원비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아까 자녀는 소득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교육비 공제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교육비에 가셔서
휴학 전 아동에다가 700만 원 쓰시고요. 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미수취했대죠. 이거 만약에 현금 영수증 받아왔다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었겠죠? 지금은 안 받아왔으니까 교육비만 공제가 되고 확인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